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흔히 네카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저는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 지금 굉장히 좀 속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어떤 부분 때문에 제가 네이버와 카카오,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지 제가 보고 있는 내용들 핵심 하나씩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영상에서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은 뭡니까? 네이버와 카카오는 암만 덩치가 크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의 밸류를 가지고 오는 성장주다. 근데 이 성장주의 특징은 뭐다? 결국에는 금리 시장의 유동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에서 괜찮은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장의 품격을 띠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근데 이 금리 꼭 봐야겠죠, 그러면? 한데 지금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냐면, 이제 한 번 더 혹시나 금리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당장 11월 달만 하더라도 25bp 인상 확률이 한때 60%까지 올라가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팍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이 팍 줄어드는 모습이 어떤 것 때문에 만들어졌는지를 생각을 한다면 향후 방향성도 차근차근 우리가 맞춰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떤 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리면, 일단 연준에서 금리를 이제 설정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는 지표들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라는 걸 보면은, 일단 첫 번째가 CPI고요. 두 번째가 PPI고요. 세 번째가 PCE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소비 지출, 생산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이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물가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세 번째는 미국 경기가 얼만큼 탄탄한 상황인지 이걸 볼 수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PC부터 얘기하면은, 이제 예상치 있죠. 예상치만큼 어느 정도 예측되는 수준으로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주는, 지금 가장 큰 게 임금이거든요. 임금 상승률. 근데 이게 잡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최근에 발표된 8월 고용 동향 보고서. 자, 사람들의 임금이 왜 올라갈까요?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 비싼 돈을 줘서라도 사람들을 고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업률이 원래 계속 3.5%를 유지하다가 이 8월 달에 3.8%까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용이 활활 타오르다가 조금 꺾였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임금의 상승률도 한번 살펴보게 되었더니, 시간당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전월 대비 0.08달러, 0.2% 상승한 33.82달러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보다도 0.1% 밑도는 수치가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임금 상승률이 진정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당연히 서비스업, 소비자 물가지수 안정될 것이고, 생산자 물가지수 마찬가지로 안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제가 더 말씀드리면,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말 그대로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이잖아요. 그러면 제조업과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의 제조업이 8월 달 어떻게 되었다? 또 한 번 꺾였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임금 상승의 이 률이 좀 꺾이는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일반 이 소매로도 깔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야, 이거 제조업 꺾이고 임금 이렇게 꺾이는데 생산자 물가지수 꺾여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내용들 싹 발표되고 나서 이제 9월 달은 동결 확률이 90%가 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11월 달에 인상의 확률이 60%에서 40%대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실시간으로 보여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한 출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연방기금 선물시장. 자, 그러면 이제 추세가 조금씩 잡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확실하게 여기서 더한 추세가 보여지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가 지금 당장 진행된다라는 건 아니겠지만은 인상의 가능성이 완전히 꺾이고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은 어떻다? 선반영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예상했을 때 이제 내년 금리 인하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는 이런 얘기가 들려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현재 예상치는 75bp 정도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금리가 3%대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내년에 75bp 인하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200bp 정도는 더 인하를 이제 해야지 3%대가 보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한 1년에서 못해도 2년에서 3년 정도는 내리 금리 인하의 기조가 유지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걸 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단타해야죠. 제약바이오 성장주 그동안 많이 주목 못 받은 애들 주목받을 시간이 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여기에 대장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만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원유의 가격이 서부 텍사스유 기준으로 85.5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속 60, 70 왔다 갔다 하다가 좀 많이 올랐죠, 최근에. 그래서 이게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땐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겨울이 오잖아요. 천연가스도 한번 이제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식품. 지금 이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협정 또 한번 제대로 안 됐죠. 이 터키랑 지금 러시아 대통령이랑 협약이래. 이 회의를 했는데 뭐가 안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이나 몇몇 지역에서 이 농사를 짓는 땅을 좀 늘려가지고 생산량을 높였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서 있었던 이 땅에서는 대지에서는 많이 더우면은 이 곡물의 생산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 추수 시즌이 왔을 때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얘네들이 갑자기 폭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금리 인하의 이 시간은 조금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는 게 어떠할까 싶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현재 이제 최악을 지나가려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흐름만 유지가 되더라도 지금 여기서 더 안 빠진다만으로도 높은 평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런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게 된다면 유동성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 좋아집니다. 그랬을 때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다 지금도 광고 부분의 매출이 상당히 높은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경기 좋아지면 광고도 살아나겠죠. 게다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까지 끝낸다. 야, 이 영업이익률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그게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 한 줄로 평가를 하면은 현재 가격은 이 지표만 보면서 편안하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본격적인 그러면 상승은 어디에서부터 준비하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그냥 거기에서부터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갔을 땐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느냐? 이거는 금리 인하의 끝 이 얘기가 나오면 거기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2에서 3년 정도는 이제 약간의 조정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어도 내리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시 근거는 어떤 게 있냐면요. 자, 2017년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었죠. 물론 이때 뭐 코인이나 이런 것도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성장 바이오 2016년, 2017년 다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2020년에도 돈 많이 풀리고 나서 시장 전체가 이렇게 올라갔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게 있길래 이렇게 빠졌냐? 이날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능성이 막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상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매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상장이나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쭉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이클을 잘 맞으면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고 사이클을 놓치면 이렇게 잃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 정도만큼의 유동성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가는 건 힘들지 몰라도 최소한 여기에선 이렇게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잘 이용하시면 네이버 카카오 말고도 제약바이오 같은 성장주 충분히 여러분들 잘 먹으실 수 있을 테니까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얘 때문에 잘 벌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솔직히 적금보다 괜찮지 않습니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총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은 괜찮다. 하지만 변수는 몇몇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저 시간 조금 투자하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수급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도록 하자면 일단 조금 매도가 있긴 하네요. 그래도 기관 쪽에서 최근에 다시 주워 담아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올라가는 상황은 금리 인하의 시작이 보여진다라는 부분이 딱 떠오르면 이제 상승 시작이고 끝은 인하의 끝. 네, 이때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한 2년짜리 사이클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며 카카오와 네이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제가 준비 많이 해온 티가 나잖아요.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